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 성인 기본요금 최소 1,200원. 김밥 전문점의 김밥 한 줄이 1,000원이란 건 벌써 10년 전 얘기고, 요즘 물가 사정으론 웬만한 대중교통 한 번 이용하기도 불가능하고, 김밥도 겨우 반줄 가격에 해당할까 말까 한 1,000원의 가치. 그런데 여기 매장 내 판매 제품의 절반 이상을 균일가 1,000원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국내 최대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하지만 1,000원짜리 물건이라고 얕본다면 크나큰 오산. 가격 대비 탁월한 품질, 일명 가성비를 추구하는 쇼핑 트렌드를 주도한 결과 지난해만 무려 13억 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우리 국민 한 사람당 평균 26개의 제품을 구매했다는 계산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수치. 국내 최초 1,000원 숍으로 출발. 창립 20년 만에 2조 원 매출을 눈앞에 둔 다이소. 과연 거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특별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 성공 신화 속에 숨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호황을 맞은 저가형 생활용품점. 얇아진 지갑으로 인해 가격은 싸면서 품질은 뛰어난 제품을 찾는 이른바 가성비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달러 이하의 저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일명 달러 숍들이 성황을 누리더니 최근엔 한술 더 떠 더 낮은 가격을 내세운 99센트 하우스들도 속속 선을 보이는 상황. 유럽의 경제 대국 독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경제 침체를 겪던 기간에 초저가 마켓들이 급성장을 이룬 것.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 불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각종 백엔숍들이 유통 분야의 주류로 부상하기도 했다. 초저가 마켓이 이제 처음 등장한 게 아마 1990년대 일본이 불경기에 빠지면서 백엔샵이라는 게 등장을 했었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 대비 품질이라고 그럴까 성능이라고 그럴까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다 하는 그런 평판도 있게 되고요.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아직 우리에게 균일가란 말조차 생소했던 때 국내 최초의 1,000원 균일가를 도입, 저가형 생활용품 전성시대를 열어젖힌 이가 있었다. 바로 다이소 아성산업 박정부 회장. 첫 개장 당시의 매장명은 아스코 이븐 플라자.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브랜드명은 4년 뒤 바뀌게 됐다. 그런데 다이소란 명칭이 일본의 대표적인 백엔숍 브랜드의 것과 같았던 탓에 순수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일본 기업이란 오해를 받아야만 했다. 88년도 창업해서 97년도 유통 시작하고 2001년도 점포 100개 있을 때 자꾸 자기하고만 거래하자고 일본에서 제의를 해요, 다이소가. 그때 돈 4억 엔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돈 40억인데 일본에서 직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에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로열티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다이소라는 거 우리가 국내에서 등록을 했어요.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의혹은 특히 정치 외교적인 사안으로 인해 반일 감정이 확산될 때마다 더욱 크게 불거지곤 했다. 심지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에 수익금을 후원하는 이른바 타케시마 후원 기업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악성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아마 저기 보면 내가
독도 사랑에 후원하는 게 저게 나와 있거든요. 해마다 후원해요. 이 일본 저도 난리가 났어요. 야, 한국의 다이소가 왜 독도를 지원하냐? 일본의 다이소에 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치고 그래. 다이소에 대한 이런 진면목을 좀 비워주면은 아, 다이소가 일본 기업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오기도 나는 거예요, 지금. 일본 백엔숍에서 착안 이 땅의 최초의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 유통업체의 뿌리를 내리고 연매출 2조 신화를 바로 눈앞에 둔 박정부. 평범한 셀러리맨에서 45 나이에 늦깎이 사업가로 변신한 그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공업경영학을 전공한 박정부는 대학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전구 공장에서 생산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런데 입사 15년이 지났을 무렵 노사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 이르자 돌연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왔다. 호기롭게 직장을 그만뒀지만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릴 생업이 절실했던 상황. 그 당시 내 나이가 45세. 그러면은 그 나이는 창업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는 누구나 다 그리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데 또 가정적으로 봐도 애들이 다 학교 다니고 집사람 또 집에 있고 나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참 어렵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공대 출신인 그가 다른 직장을 물색했다면 새로운 취직도 어렵지는 않았을 터. 그러나 안정된 셀러리맨 생활을 택하지 않고 그는 창업이라는 험난한 길에 뛰어들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길. 이때 이미 45세의 나이였으니 전혀 다른 인생의 모험을 걸기엔 다소 늦은 시기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때만 해도 88년도인데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막 그렇게 경제가 좋거나 직장이 많거나 또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니면 또 언제 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맨바닥에 내가 한번 의지 가져 뛰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일본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업. 재떨이와 열쇠, 고리 등 판촉 행사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던 중 일본 백엔숍의 때밀이 수건, 일명 이태리 타워를 납품하게 됐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야노 회장이라는 분은 자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 다이소 산업을 이제 일으켰는데 상품이 나쁘면은 막 구차 없이 그냥 이걸 상품이라고 가져왔냐, 이러려면 오지 마라.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넘어서 상당히 그 좋은 관계로 가고는 있지만은 야, 나도 내 손으로 팔아야 되겠다. 백엔숍이 일본에서 한창 인기를 끌던 시절 이곳에 상당한 물건을 수출하며 저가형 생활용품 사업에 눈을 뜨게 된 박정부 회장. 마침내 1997년 서울 천호동에 자신의 균일가숍 1호점을 열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천원 균일가 생활용품점이었다. 그때 평수가 약 15평, 품목수가 약 한 500개, 뭐 조그만 매장이었었고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낡은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여러 날 그래도 이렇게 날밤을 새워가면서 오픈했던 기억이 나고요. 5년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의 천원숍 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개장했던 1호점.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싼 게 비지떡이란 선입견 때문에 개장 초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그런데 몇 달 뒤부터 극적인 반전이 시작됐다. 하나둘 매장을 찾는 발길이 늘더니 급기야 고객이 몰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IMF가 터지니까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주머니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1,000원 한 장으로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네. 그래도 고객들이 조금씩 찾아오시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IMF 외환 위기. 경제 위기로 인해 소비 심리가 바짝 얼어붙은 탓에 초저가형 상품을 판매한 국내 천원 숍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일반 서민이나 중상층까지의 그 소비 패턴은 불황기에 소비를 줄이고 싼 걸 많이 산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국내 천원 숍들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하나둘 사라져가고 말았던 것.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차츰 살아나면서 초저가 상품들이 조금씩 위면을 받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 정부의 회사만큼은 달랐다. 소리 소문 없이 종적을 감춰가던 대부분의 천원 숍들과는 달리 오히려 승승장구. 무서운 성장세로 회사의 몸집을 키워나간 것. 어려울수록 돋보였던 끈질긴 생존 비결과 경쟁력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느 CEO들과 달리 노란색 근무복 차림을 즐기는 박정부 회장. 그는 한 달에 수백 개씩 새롭게 개발 판매되는 모든 신상품을 직접 확인하는 꼼꼼한 현장주의자로 유명하다. 평소 틈날 때마다 전국 곳곳의 매장들을 직접 둘러보는 공식 일정을 잡곤 하는데 그래서 가다가 우리 매장에 딱 드러나면 차 세워놓고 그냥 부쩍 들어가요. 내가 회장이라는 걸 표시 안 하고 쭉 훑어보고 나와요. 모든 건 현장에서 답이 다 나오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 뭐가 잘못된 게 그냥 다 나오니까 주말 되면 현장 가는 거예요. 공식 일정과 별개로 부지불식간에 진행되곤 하는 이른바 암행도 빠질 수 없다. 여기에 박정부식 현장 경영에 비밀이 있는 것. 박정부 회장의 암행은 생생한 현장의 반응을 여과 없이 전해듣는 기회로서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지침이 되는 커다란 수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야, 내려. 여기 그와 관련한 일화 한 토막. 한번 가보자. 아, 꼭 가야 되는 거야? 되게 편해. 그날도 어김없이 암행 중이던 박정부. 그런데 매장 어디선가 부유층으로 보이는 두 여성의 불만 섞인 대화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던 박정부는 싸구려라고 했잖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싸구려 물건만 갖다 놨다는 가차없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던 것. 커플이 오다가 여자친구가 좀 들어가려고 야, 빨리 가지 마. 그냥 가. 이 1,000원이라는 게 이게 사람 체면을 구기는 게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서 보면 줄을 서잖아요. 야, 그 뭐 1,000원짜리 줄 서서 사냐? 그냥 가자. 또 매장에서 그런 소리 듣고. 비록 저가 제품일망정 품질 관리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왔던 회사 입장에선 억울한 노릇이었다. 문제는 싼 게 비지떡이란 통념. 값이 싸면 품질도 형편없을 거라는 편견과 싸워 나가야만 했다. 원래 허례허식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박정부 회장이었지만 매장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싸구려 상품의 이미지를 벗고 쇼핑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저 책꽂이 같이 이 집게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파니까 상품이 보이질 않죠. 근데 요즘은 우리 매장의 환경이 참 밝고 집기라도 좀 세련되게 하고 상품의 디자인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또 기능이라든가 또 상품 군이라든가 연출 방법에 무척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의 이런 노력이 통했던 것일까? 점차 싸구려란 인식이 개선되며 콧대 높던 소비자들까지 매장을 찾아 만족스럽게 구매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고급 쇼핑몰이 즐비한 지역에도 매장 수를 늘려가며 유통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할 수 있었다.
싸구려란 편견을 넘어 경쟁력을 입증해온 닭고의 시간. 이것이 창립 20주년과 함께 매출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다이소만의 성공 비결은 아니었을까?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물류 허브센터.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전체 면적 약 58,600제곱미터로 축구장의 8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한다. 무려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국내 최대 자동화 물류센터. 전 세계 36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이곳에 집결, 철저한 검수를 거친 후 전국 매장으로 공급되는데 그 양이 하루 평균 10만 박스에 달한다. 다이소 허브센터는 24시간 주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약 4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한 15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전국에 있는 그 매장에 대한 출고와 배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내에서도 최고 핵심 시설이자 아파트 20층 높이의 규모와 맞먹는 자동화 창고. 쉴 새 없이 상품의 입고와 출고가 반복되는 이곳은 발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가능케 한 디딤판과 같은 곳이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이곳에선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찾아 옮길 필요가 없다. 관리 지어 소프트웨어에 주문을 입력하면 상품 박스마다 붙어있는 바코드를 통해 품목과 주문 수량이 인식되고 무려 32,000가지에 달하는 각종 생활용품들이 자동 분류기에 실려 상품을 주문한 각 매장별 박스에 담길 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 최신 자동화 설비들이 도입되어 과거 수작업으로 운영하던 물류센터에 비해 3배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허브센터 운영을 통해 전체 물류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완공 후 자동화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미처 안정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 물류 작업이 뒤엉키는 사태가 발생. 직원들이 나서 급하게 수작업을 진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행착오 기간이 몇 달간 이어진 여파로 물류 허브가 완공된 다음 해인 2013년 이 아픈 적자를 기록하는 진통도 있었다. 저 물류를 진 다음이 한 3개월 만에 잘 정상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상품을 입고시키고 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이 우왕좌왕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직원들이 전부 그 추운 겨울에 1월 달서부터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맨 몸으로 그 물건을 상차시키고 하차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약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물류 자동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돼 원활히 가동되자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기 시작했다. 바로 흔들림 없는 가격 경쟁력 유지라는 목표였다. 영업이익률 1%에 불과했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물류 시스템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박 정부의 선택. 결국 그것은 옳았던 것일까? 언제까지 1,000원, 2,000원짜리 할 겁니까? 저는 불변이에요. 이 저가에서만큼은 내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에 이거에 필요한 것만큼 투자하고 이거에 필요한 만큼 정보 만들어가고 여기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가격 경쟁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또 하나의 요건이 있다. 바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전 세계 3,6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 이 중 국내 업체의 비중은 약 5분의 1에 달한다. 윈윈 전략의 파트너십은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협력업체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10원이라도 낮은 단가에 납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회사는 그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다량 발주와 현금 지급을 약속한다. 이것이 바로 대외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 18년 전에는 다이소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때도 다이소 결제 원칙이 현금이었었고 한 번도 어음이나 결제 갖고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요구하는 거는 고퀄리티, 그러니까 좋은 패키지를 원하시다 보니까 원가율이 좀 높아지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일이지 뭐 도전정신을 갖고 하다 보면 뭐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과거 젊은이들의 만남과 약속의 거리였던 종로. 그 중심에 자리했던 추억의 종로 서적을 기억하시는지? 국내 대형 서점의 효시였던 이곳은 그러나 지난 2002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8년 뒤 교양과 사색의 장소였던 이곳엔 가장 실용적인 쇼핑의 메카가 들어섰다. 바로 개장 당시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600호점. 비록 예전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중장년층의 수많은 추억이 배어있는 공간에 또 다른 추억들이 새로이 쌓여가고 있다. 주 고객이 다양해요. 아줌마들서부터 아저씨들. 근데 특히 중년의 남자분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못 모르고 오셨다가 이 계단을 보시고 되게 추억에 좋아하세요. 여기 종로 서적 차례하냐? 이러면서 야, 우리 여기 옛날에 추억이 진짜 많았는데 하면서 엄청들 좋아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교통의 요충지 중 한 곳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유동인구가 많아 최고의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지난해 12월 새로운 매장이 들어섰다. 강남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이곳. 웬만한 대형마트의 한층 면적을 넘어서는 드넓은 매장은 알뜰 쇼핑족들로 인해 분주한 모습이다. 저희 매장은 700평 정도 되고요. 상품 품목수는 2만여 가지 정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부 고객님들이 많은 반면에 요즘에는 젊은 20, 30대 고객층도 한 4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소위 2030 세대들은 갈수록 진화하는 천원숍에서 최근 소비 패턴을 반영한 독특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 써서 없앤다는 탕진과 재미를 뜻하는 말 재미 합쳐진 신조어 탕진잼. 하지만 알뜰족들이 탕진으로 표현하고 있는 쇼핑 비용은 많아야 대략 3만 원 선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2,000원 이하인 균일가 숍에서만 가능한 사치 아닌 사치라 할 수 있는데 일단 물건이 다양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그렇고 또 품질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네. 다이소만 오면 다 해결돼요. 옛날에는 다이소 물건이 좀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품질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엄마들이 가격도 싸고 되게 좋아한다고 많이 엄마들 사이에 인소문이 났어요. 매달 새롭게 출시되는 신상품이 무려 600여 가지. 필수 생활용품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상품이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발빠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틈새를 파고드는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는 건 바로 상품 개발팀과 디자인팀의 목. 이전에는 상품이 그냥 좋으면 팔렸는데 지금은 상품에 그 옷이 그러니까 디자인이 잘 입혀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아무리 가성비가 좋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의 그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그 옷을 입히는 그 디자인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70~80%는 2,000원을 넘지 않는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개당 5,000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격 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지난해 기록한 매출이 무려 1조 5,600억 원. 최근 3년간 76%가 넘는 놀라운 매출 신장을 이어온 다이소. 또 원동력은 다름 아닌 원칙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주 받을 때
1억 불을 수출해야 되겠다고 계산하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느 날 1,000만 불이 되고 2,000만 불 되고 5,000만 불 되고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더불어 오는 직원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견뎌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항상 하면서 뭐 그냥 앞에서 뛰고 나가는 거죠. IMF 외환 위기의 한파로 국가 경제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시기. 얄팍해진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달래며 소비 문화의 변방에서 쇼핑 트렌드의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최초 천원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기업 다이소. 싼 가격, 고품질, 다품종의 3가지 원칙 위에 천원의 가치로 쌓아올릴 성공 신화의 후속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난 죽을 때까지 이게 내 본업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모두 올인하자. 상품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저가에서만큼은 내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에 또 어떤 성취감도 있고 하니까 그저 이 이상 행복한 게 어딨나. 고객이 찾아놓은 만큼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